안녕하세요. 본부장이 말한다. 조팀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룹핑 능력을 갖춰라 인데요. 네, 그룹핑 능력을 갖춰라.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계지향형 인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인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과업형 인재, 말하자면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 말하자면 그걸 잘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그것을 피력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는 그런 부분들보다 오히려 관계지향형 인재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는 어떤 그런 대전제에 의해서 이 챕터를 마련한 겁니다. 관계지향형 인재.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사실 되게 불경기잖아요. 불경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 내가 편승해서 남들도 안 되니까 나도 안 돼, 뭐 상관없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불경기라도요 취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리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을 뽑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면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이 해요.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만 조금 바꾸면 여러분들은 다른 인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룹핑 능력을 갖춰라.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을 보는구나 라고 사장이라든지 여러분들 뽑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결국 말하자면 지난 시간과 똑같은 얘기로 어떤 사람들이 결국 실전형 인재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을 만든다는 개념을 내가 임무를 부여받아서 잘 한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탁월한 인재로 보이는, 그 얘기를 하시게 되면 탁월한 인재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여된 임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쵸. 부처만 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주안점을 가지고 있지, 저는 시키는 건 당연히 열심히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는 과업지향형 인재가 아니라 관계지향형 인재입니다 라는 개념으로 가면 갑자기 이 사람은 다른 영역에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 차원이 한 차원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본부장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팀에 속해 있을 때는 비록 일개 팀원이라도 팀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일개 신입사원으로서 팀을 주도적으로 이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같거든요. 사실 제가 조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들을 이제 미리 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할 팀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좀 많은 것 뿐이지 여러분들보다 더 애환이 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모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냐면 팀장이라는 거는 업무를 주도하고 업무를 장악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팀을 주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비록 나이가 어리고 신입사원이지만 그 팀원들에 대해서 내가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내가 단순히 들어가서 내가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그 팀에 들어가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비록 업무 능력은 그들보다 모자르지만 그들의 소소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모자름, 이런 것들을 내가 제깍제깍 보고 채워주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뛰어난 어떤 부분들은 되게 뛰어난데 어떤 부분 되게 모자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격적인 것도 그렇지만 업무적인 부분도 그래요. 막 되게 창의력인데 알고 봤더니 컴퓨터 디바이스가 하나도 안 돼. 예, 엑셀 같은 것도 되게 잘할 것처럼 생겼는데 그런 것도 되게 못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저 사람이 일을 알아서 하겠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분들 중에서 요거 부분은 내가 비록 신입사원이지만 저 부분은 내가 채워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본인이 미리 다가서서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팀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는 거는요, 자기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냥 이제 인간관계적인 측면인 거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업무가 결국은 뭐냐면 협업이 돼야지만 되는 업무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냥 뭐 내가 저 사람한테 기본적인 인권 침해를 가지지 않으면 대부분 다 좋아져요. 기분 나쁜 얘기 하지 않고 다 좋아지는데 내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제깍 채워주는 부분은 사실 그걸 인간관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협업의 부분입니다. 근데 적극적 협업이죠. 적극적 협업의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알파고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조직이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업무를 분담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굳이 그것을 신경 안 써도 되는 건데 신경을 써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어저께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미리 알아서 한다. 원래 정부는 그럴 의무가 없잖아요. 생겨난 일에 대해서만 하면 되지 굳이 내가 미리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상당히 뭔가 서로가 컴팩트하게 맞물려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든지 선도하는 사람들 뭔가 미리 앞서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협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지를 보인다는 거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다라고 이제 하셨고, 또 이제 그런 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사실 갠플이라고 하거든요. 개인 플레이. 이제 혼자 다니고 혼자 밥 먹는, 소위 말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혼족이 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맥은 넓지만 친구 자체는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캐치하는데 뭐 능력을 쏟아야 되나요? 저는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 시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뭐 아직 동창회 같은 걸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동창회라는 것이 이제 학교를 나와야 동창회지 않습니까? 학교 안에 있으면 동창회가 되기엔 친구들이 모이는 건데, 요즘 동창회들이 잘 안 모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기업이나 어떤 데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아는 사람들이 만나기 싫은 거예요.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기 싫고 아는 사람들끼리 뭐 하기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은 인맥의 개념이 바뀌어가요. 예전에는 내가 아는 사람, 뭐 선후배, 학교 선후배 뭐 이렇게 뒤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맥이 많아졌잖아요. 지금은 살짝 모르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편하게. 그리고 서로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소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맥들의 소소한 모임,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응집력도 세요. 지인 개념인 거죠? 지인이라는 거는 그냥 아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물론 좀 뭐 지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가 너무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룹핑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물론 친구가 많은 건 좋겠죠. 뭐 친구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어떤 그룹핑 능력도 있고 관계 지향형 인재라는 것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친구가 없다고 해서 난 이제 그만큼 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금방 늘어날 수 있어요. 본인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면요, 한 달 후에 6개월 후면요 벌써 친구가 엄청 많아져 있을걸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라는 것도요 이런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친구가 있는데 다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친구는 좋은 친구가요, 나쁜 친구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 인간관계를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없는 게 낫겠죠, 차라리.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핑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도적으로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팀장이 아니지만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뭐다? 세세한 사람들,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부족한 업무 능력을 살짝 채워준다는 느낌. 관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유심히 보는 거죠. 유심히 봐야 되냐, 그 한 사람 자체를. 예.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게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조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렵죠. 예. 조직에서 특히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다. 차별화는 어디서 나온다? 남들이 하지 않은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위선적이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이 사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기능적이고 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 합격이야, 이런 개념일
것도 맞아요. 제가 솔직히 그렇게 제 말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선량해야 돼요. 선량한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 내가 기능적으로만 해도 표시가 다 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대기업에서든 어디든 되게 올라가시는 분 있잖아요. 위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분들 되게 훌륭한 분들이에요. 인격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기업이나 어디서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저렇게 올라갔으면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을까? 저 사람이 누구를 밟아내서 누구를 힘들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끌어내렸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해서 상당히 희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시면 그 부분부터 빨리 고치셔야 돼요. 회사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금방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친기업, 친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본주의적인 인간이다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이 한 업적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 그것 또한 그룹핑 능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면접을 하실 때 소유와 공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면접을 하시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뭐냐면 이제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공공단체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그렇고 우리 전체 대한민국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자체가 소유 경제에서 공유 경제로 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 협업의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공유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예전엔 오로지 내 것인 것이 더 이익이었는데 이제는 디지털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글로벌라이제이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공유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이익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어떤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인재에 맞겠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 그룹핑 능력이 또 포함되는 능력인데 어떤 부분들은 같이 한다. 왜? 지금을 아껴야 잘 사는 시대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 거, 이건 내 책상, 이건 내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의 느낌은 되게 안 좋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같이 쓰는 게 어떨까요? 이런 것들은 같이 하는 게 비용이 더 절감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내 거라는 느낌을 자꾸 주장한다는 느낌을 그 면접관한테 주면 안 돼요. 오히려 뭔가는 웬만한 건 같이 쓰겠다. 왜? 그래야지 다른 것에 더 집중해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더 공격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접근하면은 이 사람이 상당히 기업에 준비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으로 면접관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 단어를 좀 쓰시면 좋습니다. 빅데이터 이코노미.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공유 경제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좀 쓰면은 빅데이터 이코노미,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나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the bigger lose and the smarter win. 말하자면 클수록 진다는 얘기겠죠. 작은 것이 큰 걸 이긴다는 개념입니다. 이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웬만한 것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스마트한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되게 큰 대기업을 가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경제 구조 자체의 흐름은 큰 것은 되게 비용이 크고 비효율적인 구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경제 구조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이 경제적 흐름을 좀 알고 있구나 라는 개념, 그 부분에서 이 세 가지 빅데이터 이코노미, 디지털라이제이션 앤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the bigger lose and the smarter win, 이 세 가지 명제를 영어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한국말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공유 경제의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단어, 키워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다. 그래서 모두가 소통하고 또 모두가 어떻게 보면 그룹핑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팀장이나 어떤 직책을 주어지지 않더라도 누군가 그룹핑할 수 있고, 예를 들면 팀원이라도 이 사람을 우리가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저 선배님 저는 이런 얘기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또는 이런 얘기로 화두를 던져서 그 이슈화 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룹핑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업에서는 이 사람을 실제로 그 팀장을 시키겠죠. 왜?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생각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과업지형 인재가 아니라
관계 지향의 인재인 사람이고 그루핑 능력이 되는 사람이고 어느 팀원이 내가 비록 낮은 신입사원이지만 어느 팀에 들어가서 그 팀을 주도하고 그 팀에서 어쩌면 공통의 이슈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준다는 것이 오늘 얘기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